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그간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다양한 다항식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이로구나 라는 정도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중등 1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그 핵심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어 정리서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의 키워드를 보게 되면 그래요. 미지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 봤었던 내용입니다. 어디서 봤었다고요? 1차 방정식. 그런데 그때는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 있었냐면 1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살펴줬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러한 내용들 중에 미지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즉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연립 1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연립방정식의 해. 물론 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결국 이 내용에 방정식이다 또는 방정식의 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연립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되고 미지수가 2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서 아 이거 뭔가 다른 녀석을 공부하겠구나 라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그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살펴볼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또 이것을 정리할 때 어떤 것을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 정리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개념은요. 다음에 나와 있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사실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정리하고 가자고요. 이거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방정식이란 등식입니다. 발음 잘하자 그랬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등식. 이런 등식은 뭐라고요?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입니다. 발음 잘해. 괜히 서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등식,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등식 중에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등식 중에서도 그 등호가 항상 성립하게 되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등호가 어떤 x값에 관계없이 어떤 미지수 값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등호가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것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방정식은 미지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뭐라고 한다고?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배웠었던 것을 예로 들어보면 2x-3은 5가 됩니다. 자, 이때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선 오로지 x가 뭐일 때만 x가 옳지 4일 때만 성립하더라 그 얘기예요. 나머지 x가 다른 것일 때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더라. 그래서 이 방정식이란 등호를 만족하는 x값에 따라서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방정식이 어떤 미지수에 관한 식으로 정리했을 때 이 식을 정리해 보면 2x-8은 0이라고 정리가 되죠. 해서 좌변에 어떤 식으로 정리된 식은 0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1차 식이 된다면 1차식은 0의 형태로 된다면 이것이 뭐가 된다? 바로 1차 방정식이 된다 그 얘기예요. 막 새로 와? 새로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지금 복습하는 건데요. 자, 등식 중에서도 등호를 포함하는 등식 중에서도 x값에 따라서 그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즉 정리했을 때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방정식에서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들을 왼쪽으로 모아놓고 식을 정리했더니 1차 식은 0의 형태로 만들어졌더라. 얘가 뭐가 된다고? 1차 방정식이 되는데 오늘 배우게 될 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미지수가 몇 개라고요? 2개. 뭐라고?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드디어 미지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개였지만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더라.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식을 좌변의 식은 0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때 좌변에 정리된 식이 옳지. x에 대한 1차 식은 0의 형태로 만들어졌고 미지수 x 한 개밖에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 만들어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식을 좌변에 놓고 정리했더니 ax 플러스 by 상수항 c는 0의 형태로 정리된 것이 지금처럼 보이는 미지수가 x와 y로서 이때 a, b, c는 뭐가 된다? 상수인데 미지수가 두 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a도 0이 돼서는 안 되겠고 b도 0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수들로 a, b, c를 정리한다면 얘가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지금처럼 x와 y 미지수가 두 개 있으면서 에이 선생님 a도 b도 c도 미지수잖아요. 문자로 표현했을 뿐이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괄호 안에 쳐진 대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a, b, c가 일반적인 수가 되는 그러한 1차식으로 c는 0이 되건 말건 상관없어요. 상수로서 이제 존재하고 대신에 a, b가 0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미지수가 두 개 존재하게끔 하려면 a, b 중 둘 중 하나가 0이 된다면 어느 한 개 항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0으로. 왜냐하면 곱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어떤 형태로 생겼다? 다음과 같이 미지수 두 개가 있고 이런 형태로 생긴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x, y 값에 따라서 이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방정식이고 그때 x와 y가 각각 미지수로서 미지수가 두 개가 되며 그것에 대한 차수가 몇 차로서? 1차로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됐습니까? 미지수가 한 개 있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2학년 과정에 들어오면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에 생긴 형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겨 먹었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을 단 순간 이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 y 값이 존재한다 그 얘기일 것이고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함수편에서 배웠었던 거 뒤에서 연립방정식이 끝나고 나면 1차 함수를 배우고 나서 다시 1차 함수와 연립방정식 간의 그 관계성을 그래프로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거 나올 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것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미지수의 값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뭐라고요?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의 값이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의 값이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방정식의 해라는 건 뭐라고? 이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의 값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면 어떤 임의의 1차 방정식이 이런 형식으로 생겼다고 한다면 그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 y 값을 골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자, a, b에 해당하는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0이 아니면서 다음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상수로 완성된 이러한 미지수가 x, y로 두 개 있는 1차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것의 해라고 하는 건 결국 방정식의 해는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 y 값, 미지수의 값. 다시 한번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 y의 값이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x가 0이라고 한다면 y는 얼마일 때? y가 얼마? x가 0이라고 한다면 y는 1일 때. 즉 x0과 y1을 집어넣으면 이 등호가 만족하더라 그 얘기예요. x가 1이면 y가 3이면 즉 x가 1이고 y가 3이면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보면 수없이 많은 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게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수뿐만 아니라 유리수들 모두를 정리했을 때 이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Y 값이 무지하게 많겠네요. 셀 수 없이 많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XY 값, 결국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그때 해는요, 바로 X, Y 또는 XY의 표의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값과 Y값,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고 0,1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3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등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순서상으로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옳지. 자,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찾으라. 우리가 여태까지 찾았었던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면 미지수가 한 개 있는 것을 도전해서 찾았는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해가 한 개 딱딱 나오는 것을 쉽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많이 되었죠.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인 거 찾으라고 하니까 그것의 해부터 얘기하는데 다음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면 해는 정말 무수히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또 품고 있는 뜻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수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 한다? 그러한 해를 찾는 과정을 1차 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이제 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았으면 우리가 결국 현재 상황까지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이렇게 하나로 딱 나왔을 때는 무수히 많은 해들 중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일부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한 개의 해를 찾아갈 때는 연립되어 있는 그러한 1차 방정식에서 해를 찾을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1차 방정식의 해와 더불어서 미지수가 한 개 더 늘어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를 표현하게 되고 해를 1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 연립 방정식이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을 하나를 뭐라고 했냐면 1차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며 a, b, c가 상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x, y 값들이 x, y가 뭐 자연수다 라지는 아니면 정수다 내지는 뭐 정수라고 해도 그렇고요. 정수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무수히 많은 해를 갖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 식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a'x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다는 얘기야. a'x b'y 플러스 c'은 0 이라고 하는 요렇게 미지수가 두 개 있는 1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한 쌍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이때도 얘도 조건은 당연히 똑같아요. 미지수가 두 개여야 되니까 A가 0, A'이 0이 돼서는 안 되고 B'이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A', B', C'은 상수.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요것을 뭐라고 한다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두 개의 1차 방, 이게 똑 떨어졌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지금처럼 만들어져 있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 얘가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걸 두 개를 한 쌍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얘도 만족시키는 x, y, 이것도 만족시키는 x, y. 즉 1번식과 2번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가 뭐가 된다고?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해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찾을 때 어떻게 찾을까? 가감법 또 얘기해. 또 대입법 또 얘기해. 자, 가감법 대입법으로 찾는 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연립 방정식의 풀이를 간단하게 할 때 설명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단계로는 어떻게 찾게 되냐면 우리 아까 표 만들었던 거 있죠. 표 만들었던 걸로 얘를 표를 찾아. 표 만들었던 걸로 얘를 표를 찾아.
그래서 이 각각의 만든 표를 비교해 보면서 똑같은 x, y, 똑같은 x값과 똑같은 y값을 갖는 걸 찾아내요. 그래서 구해. 정말 원시적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들지. 하지만 의미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가지 더. 선생님이 다음 시간, 그러니까 함수 끝나고 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첫 번째 나와 있는 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식 보면 이 식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었던 거니까 등식의 변형을 통해서 변형을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y에 대한 x의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s가 되겠지. 뭐라고?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뭐라고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돼요. 그래? 그 다음 뒤에는 두 번째 식도 정리를 하게 되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b'ax 마이너스 b'c'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식이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인데 1학년 때 배웠었던 식이야.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되면 함수 배울 때 다시 한번 얘를 배울 거야. 우리가 y는 ax라고 하는 게 정비례식이라고 하면서 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되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어. 안 배웠다 하지 마. 배웠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식이라고.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얘가 어떤 식으로든 지나간다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가정합시다. 즉 얘도 직선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 y들이 1번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만족하는 x, y들이 점들로서 따라락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 점으로서 따라락 x, y, 수많은 x, y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 나 있는 2번 식을 만족하는 x, y들이 또 쫙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수많은 x, y들 중에서 그 수많은 x, y들 중에서 뭐가 어떤 한 개의 점이 즉 만나는 요 교점 x, y 값이 뭐가 된다고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이로구나. 즉 이 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x, y와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 의미로서 따져본다면 좌표 평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표로 만들어서 정리한다면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x, y를 무지하게 찾아내고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x, y를 무지하게 찾아내서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x, y 값을 찾아낸다면 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 해인 x, y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건 저기에 나와 있는 두 미지수가 되긴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x값과 y값을 찾아내겠다 그 얘기예요. 연립방정식 해를 찾는다고 하는 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찾으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 걱정하지 말라니까. 다음 시간에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는 할 거예요. 하지만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어렵게 찾을 것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아유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들여서 찾아가다가 그렇게 좋은 방법들을 알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마구마구 감탄하도록 하세요. 알겠죠?